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성운의 바다였습니다.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내 앞에 눈부신 빛을 내뿜는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라 소개하며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내가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특별한 3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SSS급 탐사 마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와 용량의 제한이 전혀 없는 무한 아이템 박스였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언어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만능 번역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한 거대한 숲 한복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이 준 탐사 마법을 활성화하자 시야에 신기한 정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잡초조차 포이즌 허브라는 이름과 상세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근처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아이템 박스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손이 닿는 즉시 물건들은 소리 없이 공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일단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숲의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숲풀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붉은 눈을 번뜩이는 야생의 거대 멧돼지 몬스터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멧돼지의 돌진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탐사 마법이 내게 이 몬스터의 약점이 목덜미 아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아이템 박스에서 아까 주워두었던 날카로운 돌 조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달려드는 순간 나는 몸을 낮춰 놈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정확한 일격으로 돌 조각이 멧돼지의 급소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거구의 괴물이 바닥에 쓰러지며 먼지를 일으켰고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은 멧돼지를 아이템 박스에 통째로 넣어 나중에 식량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다시 길을 재촉하자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세계에서의 나의 첫 번째 정착지가 될 토르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가죽 갑옷을 입은 2명의 문지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잃은 여행자라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다행히 만능 번역 능력 덕분에 그들과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문지기는 친절하게도 마을 안쪽에 있는 저렴한 여관 푸른 달빛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마을 안은 활기가 넘쳤고 시장에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마을의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탐사 마법을 켠 채 시장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세계의 화폐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이템 박스에 넣어둔 멧돼지 사체가 생각나 근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꺼내놓은 거대한 멧돼지를 본 정육점 주인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는 이 정도 품질의 고기는 오랜만이라며 은어열잎이라는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드디어 첫 수입을 올린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관에 체크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소프와 푹신한 침대는 긴 여정으로 지친 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내일은 모험가 길드에 방문해 공식적으로 이 세계의 일원이 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창밖 숲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닌 마치 고대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든 그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을 전체를 진동시킨 그 기묘한 소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타케루는 허리춤의 단검을 고쳐 잡으며 소리가 시작된 검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신에게 부여받은 SSS급 탐사 마법의 홀로그램 UI가 끊임없이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탐사 레이더의 정중앙에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황금빛 반응이 포착되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겁고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 사이로 탐사 마법이 가리킨 곳에는 전설의 금속인 미스릴 광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릴 광맥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광석들을 침대 삼아 누워있는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고대룡 볼디우스가 틀림없었습니다. 볼디우스가 천천히 눈을 뜨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요동치며 타케루를 압박했습니다. 인간아, 이곳은 너희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거늘 무엇을 위해 찾아왔느냐? 타케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룡은 타케루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신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볼디우스는 타케루에게 자신의 곁에 놓인 작고 푸른 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백 년 동안 부화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디우스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타케루는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 잠들어 있던 신의 성수를 떠올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수 한 방울을 차가운 알의 표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듯했던 알이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조각나며 나타난 것은 작고 귀여운 푸른 아기 용이었습니다. 아기 용은 태어나자마자 타케루의 손가락을 가볍게 깨물며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볼디우스는 타케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기 용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케루는 푸른빛을 닮은 아기 용에게 비라는 짧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타케루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볼디우스는 보답으로 타케루에게 전설의 미스릴 광석을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타케루는 자신의 무한 아이템 박스를 열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미스릴을 수집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지만 비는 타케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볼디우스는 비가 타케루를 따라가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타케루는 비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비의 호기심 어린 장난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타케루는 평소와 다른 삼엄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제국의 기사단으로 보이는 자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의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힘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타케루는 어깨 위에 비가 눈에 띄지 않게 재빨리 망토 속으로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본 타케루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기사들 앞을 가로막으며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기사단장은 보잘것없는 모험가라며 타케루를 비웃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타케루는 은밀하게 자신의 스테이터스 창을 열어 기사들의 전투력을 분석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았지만 타케루의 치트 능력 앞에서는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망토 속에서 비가 기사들을 향해 작지만 매서운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기사들의 말들이 날뛰기 시작하며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소란을 틈타 타케루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지만 기사단장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감히 제국에 맞서다니 너와 그 괴물 새끼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그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타케루는 미스릴 광석으로 즉석에서 생성한 방패로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마을이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의 눈인사를 보낸 타케루는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과 위협적인 적들이 기다리는 거대 도시 벨카임으로의 여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케루가 떠난 마을에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기사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의 추격자는 누구이며 왜 타케루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일까요? 어두운 숲의 그림자 속에서 타케루를 감시하던 정체불명의 시선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덤불 사이로 튀어나온 것은 자객이 아니라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떠돌이 정보원 소녀였습니다. 타케루는 아이템 박스에서 따뜻한 수프와 빵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긴장을 누그러뜨립니다. 소녀는 벨카임으로 향하는 길목에 강력한 마물들이 나타나 상인들의 발이 묶였다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타케루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와 함께 이른 새벽길을 떠납니다. 벨카임 근처의 계곡에 도착하자 거대한 대지 진동과 함께 거대 거미 마물 아라크네가 나타납니다. 타케루는 즉시 SSS급 탐사 마법을 활성화하여 아라크네의 약점 부위를 붉게 표시합니다. 어린 용비는 입에서 작은 화염을 내뿜으며 타케루의 전투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타케루는 아이템 박스에서 고대룡 볼디우스에게 받은 강화검을 꺼내 단숨에 마물을 베어 넘깁니다. 거대한 마물이 쓰러지자 타케루는 귀중한 마법 거미줄 소재를 아이템 박스에 수집합니다. 비는 타케루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첫 번째 협동 전투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하얀 성벽을 자랑하는 수도 벨카임의 전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케루는 고대룡의 가호를 등에 업고 드디어 대륙 최대의 도시 입구에 발을 내딛습니다. 성문 경비병들은 타케루가 어깨에 태운 어린 용을 보고 경이로움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도시 내부는 수많은 상인과 모험가들로 활기가 넘치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타케루는 가장 먼저 모험가 길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탐사 능력을 가동합니다. 거대한 검의 문양이 그려진 장엄한 석조 건물이 바로 벨카임의 모험가 길드 본부입니다. 길드 내부에 들어서자 수많은 베테랑 모험가들의 날카로운 기운이 타케루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비가 타케루의 뺨을 비비며 응원하자 그는 당당하게 접수처로 걸어갑니다.
타케루는 접수원에게 모험가 등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중하게 밝힙니다. 등급 판정을 위해 타케루는 마력 측정석 위에 조용히 손을 올립니다. 순간 측정석이 감당할 수 없는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으며 길드 전체를 밝힙니다. 접수원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마력 수치의 서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타케루의 길드 카드에는 신입으로 선 이례적인 고등급의 문양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는 아이템 박스에서 아까 수집한 아라크네의 소재를 꺼내 첫 의뢰 완수를 증명합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길드 마스터는 타케루와 그의 파트너 비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타케루는 길드원들에게 환영받으며 벨카임에서의 첫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서 타케루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는 타케루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들며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뱉습니다. 다음날 아침 타케루는 이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모험가로서 거리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탐사 능력을 사용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퀘스트와 보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타케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도우며 명성을 쌓아갑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벨카임 전역에 퍼져 신의 축복을 받은 소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고대룡 볼디우스도 타케루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포효를 내지릅니다. 모든 갈등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타케루의 앞날에는 오직 빛나는 모험만이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친구들과 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타케루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마력의 빛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타케루와 비의 여정은 이제 막 위대한 전설의 첫 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었던 타케루는 이제 이 세계를 구원할 위대한 개척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모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